안녕하세요. 전자책을 만들어 봅시다의 이광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인디자인에서 텍스트를 위한 HTML을 추출했고 PDF에서 이미지 추출 작업을 했었죠.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그렇게 모아서 놓은 파일들을 C길에서 불러와 잘 조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실제 판매되는 전자책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먼저 C길에서 한번 불러보죠. CSS하고 폰트를 불러옵니다. 이것들은 지난 실습 과정에서 제공했던 것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번 동영상 설명문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다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를 불러오고요. 이거는 아까 지난주에 제가 작업했던 거였네요. 딥러닝. 폰트를 불러오고 스타일스에 스타일시트를 불러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기본 툴로 할 거를 이제 불러왔었고요. 텍스트 폴더에서 우리가 아까 지난 영상에서 인디자인에서 추출한 00HTML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미지들 불러와야 되겠죠. 지난번에 PDF에서 뽑아낸 이미지들을 이제 조정해서 했던 거죠. 요 65페이지, 67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들이요. 그리고 커버 페이지하고 타이틀 페이지 요 이미지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불러온 것들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먼저 요 각 파일에다가 CSS를 연결하도록 해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링크 스타일 시트 체크하고 OK. 또 체크하고 OK. 자, 이제 먼저 책에서 가장 먼저 앞에 보이는 커버 이미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기억나시죠? 우리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했었으니까요. 이미지 사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화면 크기에 맞게 이미지가 비율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방법.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전의 영상들 잘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 요 코드, 요 진행하는 요 코드뷰를 잘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한번 코드뷰로 전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커버를 해줍니다. 여기 있죠? 자, 불러오고 앞에 div로 씌워주고 클래스 w100 div가 100% 너비를 차지하게 해주시고요. 뒤에는 슬래시 div 그리고 이미지 자체 내에도 클래스로 wb. 자, 북부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자, 여기 타이틀 여기 있는데 여기 앞에 부분을 우리 이 책의 제목은 괴물의 심연으로 바꿔줍시다. 아무 이상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걸로 갈 건데요. 그 전에 요 지금 우리 커버 이 페이지 이미지를 커버 이미지 했던 요 페이지 파일 이름을 나중을 위해서 알아볼 수 있게 cover.html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요 타이틀 화면이죠. 타이틀 화면은 요 부분은 앞에 커버를 그대로 복사해서 title.jpg로 이름만 바꿔줍니다. 자, 이게 요 커버 페이지하고 요 타이틀 페이지 요 이미지를 두 개로 나눠줍니다. 타이틀은 제가 이걸로 이쪽 페이지로 했었네요. 자, 다 기억나시죠? 요 페이지 나누는 거는 스플릿 커서, 단축키는 맥 버전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엔터, 윈도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F, 컨트롤 엔터. 자, 나눠주고요. 나눠준 게 너무 과했나 보네요.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준데, 뭐 1번하고 2번을 머지로 합쳐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위에 cover.html은 표지 이미지가 들어갔으니까 이 섹션 1 html은 타이틀로 이름을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할 때 수정할 때 보기 편하니까요. 자, 의미 체계 좀 추가해 보죠. 예. 커버 HTML에는 커버, 타이틀 HTML에는 타이틀 페이지. 아,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네요. 이게 책장에, 이 파일이 책장에 꽂혔을 때 표지가 보여야 되니까 요 cover.jpg 이미지에서 cover.jpg에도 의미 체계로 커버 이미지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죠? 그리고 이미지를 어떻게 넣는지 어느 정도 좀 저희가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작업으로 가죠. 요 작업. 예. 여기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책이 완성될 거고요. 자, 그 부분부터 보시면 저희가 HTML로 이제 인디자인에서 뽑아서 이제 보여줬죠. 나의 어두운 본성을 오래전에 깨달았음에도 요거 헌사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쭉 내려가서 예, 2005년 10월 뭐 이 부분은 프리페이스 서문 부분이 아마 이 부분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이제 해서 나눠주고 스타일리스트 적용해서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이 00 HTML 전체 책을 뽑아낸 걸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앞에 타이틀은 00으로 되어 있어요. 이 파일 이름 그대로 되는데 괴물의 신면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괴물의 신면. 그리고 링크 스타일 시트는 우리가 아까 해줬으니까 고칠 필요 없고요. 이 바디 부분 여기 보면은 idx 제조제로 해서 아마 파일 이름하고 똑같이 아이디를 적용해서 바디 전체로 내보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랭귀지는 일본어로 지금 JP, JE 이 일본어로 속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전에는 바디나 요 헤드 부분에 언어 설정을 했었어야 그 언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좀 의미가 없어요. 다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돼서. 자, 그래서 바디는 뭐 원래 그대로 바디로 봅니다. 이렇게요. 그럼 아까 우리 커버하고 타이틀 했던 이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자, 여기 보시면 div가 꽤 많죠. 이게 근데 뭐 이렇게 슬래시가 된 거는 슬래시 div하고 합쳐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빈 div가 굉장히 지금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전자책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건데 아마 우리가 인디자인 요 작업하신 분이 인디자인 할 때 이렇게 빈 박스들을 좀 해서 이렇게 빈칸을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잔재가 이렇게 남은 게 아닌가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이것들 다 지워줍시다. 예, 필요가 없으니까. 엄청 많아요. 이거에 글상자 안에 또 글상자 안에서 해서 이렇게 엄청 많고요. 예. 자, 여기서부터 나의 어두운 오랜 본성의 어쩌고저쩌고. 자, 이 부분 헌사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를 일단 나눠준 이 부분을 완성하고 이제 나눠줄 건데 이 헌사 부분을 뒤로 이제 잘라줄 건데 이 부분 이름을 좀 바꿔주고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html 되는 부분을 dedication html 그리고 요 윗부분은 해서 뒤에 슬래시 div가 안 보일 정도는 밑에 쭉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도 전체 글상자를 담기 때문에 시작점을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좀 지웁시다. 그리고 쌍으로 되어 있는 슬래시 div가 걱정되겠지만 예, 부표로 전환할 때 야 이거 쌍 없어 예, 이렇게 했을 때 자동 고치기로 하면 문제 없다는 거. 자, 여기 이제 부분을 이제 고쳐줄 건데요. 지금 보시면 요 헌사 부분은 일단 명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정렬로 되어 있죠. 예, 센터 부분. 그리고 본문 정도 크기로 하고 저는 좀 일단 해 놓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요거를 요 피클래스 나의 어쩌고저쩌고 있는 부분에 txt 본문 크기 그 다음에 명조이니까 BL 우리 클래스 아마 제가 줬던 거에 스타일스에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명조
그리고 중앙정렬이라고 했죠. T 센터. 제가 드렸던 요 파일에서 보시면 가장 아래 부분에 있을 겁니다. T 센터라고. 예, 글자의 중앙정렬.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요 스팬 XML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부분은 아마도 요 자간이라든지 그리고 폰트를 중간중간 변경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요 이 자간 정도를 맞추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본문 정체를 예쁘게 좀 양쪽 정렬 맞추려고 마이너스 정렬을 주거나 마이너스 자간을 주거나 아니면 전혀 좀 비슷하게 보이는 폰트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자책에서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죠. 여기다 일일이 다시 폰트를 재정의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싹 지웁니다. 이 부분은 마우스를 긁고 컨트롤 F로 하시면 여기 파인드 창이 뜨죠. 그리고 이거를 리플레이스 창을 완전히 비워서 지워줍니다. 예, 2976 엄청나게 많이 되죠. 예. 자, 슬래시 스팬은 이제 싹을 잃은 슬래시 스팬은 우리 북뷰 전환으로 자동 고치기로 날려줍니다. 자, 북뷰에서 볼까요? 예, 나의 어두운 본성에도 오래전에도 깨달았음에도 이 부분이죠. 예. 밑에 거도 마찬가지로 하니까 똑같이 위에 방금 전에 우리가 적용했던 명조, 명조체, 본문, 중앙정렬 이 클래스를 똑같이 적용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요거를 아까 우리처럼 했던 것처럼 스플릿 커서로 나눠줘요. 그러면 데디케이션하고 섹션 0001로 나눠지는데 데디케이션은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대로 이렇게 남죠. 저는 뭐 이 정도에서 남겨두긴 하는데 편집자분들에 따라서 종이책하고 비슷하게 위에 칸들을 좀 띄워달라고 하시는 요청을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북뷰에서 엔터 눌러도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잘 지형을 이 부분 이렇게 잘 안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사실 스마트폰에서 이 정도 너비로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떨어뜨려 보시면 책처럼 똑같이 한다고 하다 보면은 페이지가 넘어가거나 지금은 이제 문장이 짧아서 그런 게 잘 안 보이지만 페이지가 넘어가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자책을 만들 때는 종이책하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좀 붙이는 편인데 편집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떨어뜨려 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북뷰에서 엔터를 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이 P클래스를 그대로 전승하면서 요 줄가리하는 BR 태그가 이제 붙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적용되는 뷰어들 중에서는 요 BR이 좀 안 먹는 뷰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NBSP라고 NBSP 세미콜론 이렇게 한 칸 띄는 것 정도로 이거는 한 칸을 띄워준다는 스페이스바 한 칸 띈다는 요 거거든요. 전에도 보셨겠지만 요걸로 다 바꿔줍니다. 일괄 변환으로 해줍시다. 흠이 없죠? 자, 이제 요 데디케이션 됐으니까 이제 서문을 이제 만들어 봅시다. 쭉 내려가 보시면 들어가면 뭐 인간 그리고 사이코패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진실과 맞닥뜨리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느끼겠지만 요 책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들어가며 인간 그리고 사이코패스 이렇게 그 다음 놀라운 진실과 맞닥뜨리다 본문 뭐 이런 식으로 뭐 되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제목하고 내용이 좀 분리되거나 저 멀리 제목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본문을 먼저 얹히고 아마 소제목, 중제목, 절제목 뭐 이런 식으로 붙이다 보니까 그 순서대로 작업한 순서대로 이제 시간 순서대로 HTML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는
많은 부분은 코딩보다는 지금 이렇게 얽혀진 순서를 찾아서 컨트롤 X로, 커맨드 X로 잘라내서 제자리를 갖다 붙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서문의 제목이 되는 인간 그리고 사이코패스 요걸 한번 찾아봅시다. 파인드 창에 그리고 인간 그리고를 입력하고 파인드 눌러줍니다. 리플레이스 올 누르면 바뀌니까 이제 안 되는 거 알죠? 파인드 창을 파인드를 눌러봐요. 주요 아래에 있네요. 1407줄 밑에 있네요. 아이고 엄청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면도 여기 있고 인간 그리고 사이코패스 그리고 들어가면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에서 잘라내요. 그리고 쭉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순서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들어가며라는 이 부분 그리고 요 인간 그리고 사이코패스 여기다가 우리가 적절한 이제 CSS 클래스를 적용하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들어가면으로 봅시다. 들어가면은 고딕 지금 보시면 고딕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은 뇌 그림 속에 뭐 하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저는 자주색으로 들어가면라는 이 부분을 적용하고 굵은 고딕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본문 정도로 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스페인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주고 txt ex로 좀 할게요. 두 개가 있어요. ex 본문 크기가 되는 게, 근데 하나는 텍스트 온라인이 레프트로 되어 있고 하나는 저스티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저는 좀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 걸 좀 선호를 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굵은 고딕이니까 DM을 넣고 색깔은 뭘로 할까요? 자주색이니까 영어로 한 바이올렛 정도 되겠죠? 예. 비교해서 한번 보자. 고딕 굵은 건 적용은 됐는데 색깔은 적용이 안 됐죠. 예, 당연합니다. 왜? 제가 요 CSS 줬을 때는 빨간색밖에 적용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책을 위해서 만들 CSS는 바이올렛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색깔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바이올렛 글자의 색깔을 해야 되니까 컬러. 자, 요 컬러는 어떻게 하느냐? 바이올렛이라고 입력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정확한 숫자 이 책값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컬러 피커를 이용을 합니다. 컬러 피커요. 일단 컬러 피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 저는 일단은 포토샵에서 불러올게요. 실제 작업을 할 때는 포토샵처럼 무거운 프로그램은 잘 안 씁니다. 그거보다는 요 컬러 피커로, 그보다는 컬러 피커를 하는 전용으로 하는 가벼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실제 작업을 하실 때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찍으면 23017F 요 샵 뒤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여기다 적용해줘. 잊지 마시고 색깔 코드는 앞에 샵이 붙어야 된다. 그리고 뒤에 세미콜론 붙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자주색이 됐고 고딕이 있고 굵고 그 다음에 본문 크기 요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된 거 보이시죠? 예. 자, 다음 요 인간 그리고 사이코패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요. 요거는 좀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txt 2단계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스펜은 좀 지워주고요. 본문보다 2단계 큰 txt2를 하고 명조니까 BL 한번 볼까요? 예, 크기가 좀 커지고 명조가 이제 적용된 게 보이시죠? 예. 자, 이제 소제목들을 좀 적용하도록 하죠. 요 놀라운 진실과 맞닥뜨리다 요 부분이요. 자, 요 부분들은 소제목이니까 크기는 본문보다 한 단계 큰 txt1을 적용할 거예요.
그리고 굵은 고딕, 지금은 그냥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 정도는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굵은 고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하고 마찬가지로 자주색 바이올렛으로 적용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본문 이게 소제목 계속 나올 건데 이 두 칸 정도, 이 두 줄 정도 떨어뜨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계속 반복될 것 같으니까 소제목 이 부분을 컨트롤 CF로 이제 이 파인트 창에 불러오고요. 한 단계 큰 txt1 고딕tm 그 컬러인 바이올렛 그리고 한 칸씩 띄는 거 저는 이제 게을러서 이렇게 미리 많이 쓰는 것들은 이렇게 단축키로 만들어 놨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편할 때 쓰시고요. 저는 이 설명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소제목 XML 랭귀지 KO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작은 줄로 두 줄 떼고 pclass txt1 dm violet을 바꾸다 라는 구문입니다. 리플레이스 오를 눌러보죠. 46개가 바뀌었네요. 아마 요 들어가면 요 서문 부분에 이게 다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아마 다른 소제목까지 합쳐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자, 바뀌었죠? 자, 이제 이 서문 내용을 이제 바꾸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다 P 부분에 공통적으로 SM 신명조, 뭐 KR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이 책은 SM 신명조로 이렇게 조판을 했겠구나 라고 의심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긁어서 컨트롤 CF 그거를 본문인 txt BL 이걸로 바꿔주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본문으로 우리가 추측하니까 이것들을 본문인 본문 크기 txt의 명조인 BL로 바꿔주는 겁니다. 460개, 460개의 본문 요 구문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부에서 한번 볼까요? 아까보다는 좀 더 깨끗하게 되어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명조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보이죠? 중간에 요 스팬으로 가라몬드, 뭐 작은 영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요. 요 가라몬드 부분을 한 거는 아무래도 영문체의 숫자 부분을 가져다 쓰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가라몬드 폰트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좀 불편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지워버리죠. 가라몬드를 이렇게 빈 창으로 리플레이스 창을 만들고 눌러줍니다. 890개 정도로 이렇게 한 거 같네요. 자, 국뷰 전환으로 자동으로 좀 고쳐주시고요. 이 섹션 0001 부분은 지금 들어가면 서문 부분이니까 프리페이스라고 이름 짓죠. 그리고 add semantics 의미 체계도 여기 서문. 자, 이 정도쯤 했으니까 일단 좀 저장 좀 한번 할게요. 저장은 지금 제가 작업하는 폴더를 좀 정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은 괴물의 심야니까 몬스터를 할게요. 이렇게 작은 영문 클래스, 인디안 서머 다음에 이렇게 되는 부분 있죠? 여기죠? 자, 이것들은 좀 요 원어에 대한 이제 그 발음 원어를 이제 표기한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 본문보다 약간 좀 작죠? 그래서 요 작은 영문 요 부분은 파인드 창으로 불러와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문보다 약간 작은 txts. 이 본문보다 약간 작은 txts 클래스는 제가 이렇게 좀 중간 본문 중에 있는 원어 설명 부분이나 아니면 요 캡션, 이미지나 표에 들어있는 캡션에 많이 사용하는 크기입니다. 자, 눌러주면 529. 북부에서 보시면 좀 눌러준 게 좀 보이시죠?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1번 각주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여기 본문 원래 종이책에도 1번, 그 다음에 부가평가에서 어쩌고저쩌고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각주가 있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의 각주가 있는 책들을 인디자인에서 HTML 내보낼 때 A링크를 저절로 먹고 들어옵니다. 나중에 후반에 이제 설명드릴 건데 A링크를 이용해서 각주하고 각주 내용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A링크가 안 먹어져 있죠. 예. 일일이 A링크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좀 오늘 하루가 험난할 것 같네요. 예. 각도는 지금 보시면 위첨자처럼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보면. 예, 그래서 이것들은 위첨자 태그인 섭 태그로 바꿔줄 겁니다. 요 스팬 이 부분을 파인드 창으로 불러오고 변경이 섭 태그. 자, 리플레이스 올을 누르시면 38개 아마 주석이 관련된 게 38개가 다 있는 모양이에요. 자, 뒤에 슬래시 스팬으로 일일이 바꿀 수 없겠지만 바꾸는 게 좀 너무 힘들겠죠. 자, 자동 고치기를 하면 시길이 자동으로 이렇게 짝을 매겨줍니다. 북부에서 보면 이렇게 위첨자가 된 게 보이죠? 나중에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본문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이 각주로 연결해 주는 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책 제목이 된 이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는 뭘까요? 본문에서 보니까 오하이오주 형법 저널 그리고 이탈릭체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탈릭체가 한글 폰트에서는 잘 지원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코버 폰트에서 이 이탈릭체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탈릭체를 적용하는 방법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탈릭체가 적용되는 폰트를 적용하는 거, 두 번째는 CSS를 이용해서 일종의 좀 눈속임,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 눈속임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책 제목이라는 이 부분에 일단은 다 한 건 아니지만 만들진 않았지만 이 ITA로 바꿔줍니다. ITA 이탈릭의 앞 글자를 따서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건데 이걸 미리 바꿔줘요. 자, 이렇게 바꿔줬으면 지금 뷰에서는 이제 CSS가 적용이 안 됐으니 지금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죠. CSS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가 IT라는 CSS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위치는 좀 모아서 해야 되니까 저는 한 이 정도쯤에 할게요. IT. 자, 다음 구문은 이제 저희가 쓸 겁니다. 어떻게 될 거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그리고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지금 뭐 갑자기 글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는 제가 긁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구문인데요. 구문 설명하기 전에 북비에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좀 엉성하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글자가 누웠죠. 자, 트랜스폼은 변형의 이제 CSS고요. 스큐라는 거는 이제 찌그러뜨린다 그런 뜻이에요. X라고 되어 있는 거는 X축으로 마이너스 10은 10도 정도 찌그러뜨린다. 그러니까 가로 쪽으로 마이너스 10도 방향으로 찌그러뜨려서 이렇게 기울기가 되어 있는 이탈릭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는 똑같은 명령어인데 웹킷이라고 여기 있는 구문이 있는 게 이 웹킷이라는 이제 웹브라우저 엔진이에요. 그리고 이 웹브라우저 엔진은 입법 전자책 뷰에서도 이제 많이들 쓰는 건데 특히 웹킷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웹브라우저 엔진이 다양했기 때문에 이런 새롭게 정의된 이 트랜스폼 같은 이 구문들은 각각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약속으로 각각 웹브라우저 엔진 명칭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원래는 이게 모든 게 다 통일되어 있을 때는 이게 없어도 됐겠죠. 근데 지금 이제는 아마 이게 슬슬 없어지는 추세인데 제가 요 일을 할 때쯤까지는 2017, 8년도까지는 요거는 계속 붙여줬고 지금도 일부 구형 뷰어를 고려한다면 좀 붙여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은 요걸 하지 않으면 지워주면
예. 스큐 구문이 있는데도 계속 이제 똑바로 써 있어요. 꼿꼿하게. 예. 마치 옛날에 조선일보 무슨 기자처럼요. 예. 왜요? 그렇겠군요. 근데 이렇게 인라인 블록으로 예. 재정의를 해줘야 이렇게 약간 고개를 수그립니다. 아시죠? 예. 이 부분은 임시적인 부분이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요 이탈릭체를 구할 수 있는 구현하는 폰트가 있다면 그거를 사용하기를 추천드리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 좀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탈릭체를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또 반복되는 거 슬래시 스펜 이탈릭체 요 같은 글자인데 아무래도 앞에 요 대문자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중복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중복되는 부분들은 마우스를 긁어서 지워줍니다. 계속 내려가면 또 이런 부분이 있죠. txts로 작게 눌러졌는데 b 다음에 이렇게 슬래시 스펜 txts. 실제로 전자책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 시간 할애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요거는 떨어져 있죠. 오브하고 어영 사이코패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근데 이 부분은 한 칸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까하고 달리 커맨드 창, 요 리플레이스 창에서 한 칸 띄워준 이 상태에서 리플레이스 오를 눌러줍니다. 당장에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구문이 성능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예, 그래도 지워주는 거를 이제 저는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전자책을 만들고 제세에 따라서 이제 수정하거나 아니면 오탈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스팬이 계속 중복되고 있는 게 보이면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글자 보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요 태그하고 클래스하고 요거 보기도 힘든데 이렇게 중복된 게 보이면 나중에 수정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좀 지워줘라. 만들 때. 자, 이제 나는 40년 넘게 신경학자로 일해오면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보시면 이 한자도 전부 작게 좀 처리되어 있어요. 작은 영문 뭐 이 부분이에요. 당연히 이 부분도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책 제목 누른 것처럼 txts로 바꿔줍니다. 리플레이스 올 바꿔줬죠. 그 다음에 이마에 이 부분도 좀 작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좀 작게 눌러주죠. 그리고 예,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은 부분 지워주고요. 이게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이 숫자를 이제 별도로 이제 폰트나 스타일을 지정하신 것 같아요. 요 이제 조판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것도 지워줍니다. 이렇게 리플레이스 창 비게 하고 누르고. 예, 본문 강조. 여기 보시면 그 사진이 누구 것인지 보는데 예, 여기에요. 그 내 스캔 사진의 주인공은 나였다. 그런데 등등 뭐 이런 이제 분위기죠. 자, 본문 강조로 되어 있고요. 요거 보시면 책에서는 고딕, 굵은 고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강조는 긁어서 리플레이스 창에 DM으로 해봅시다. 리플레이스 올. 그리고 북표로 보시면 자, 보이죠? 여기까지 하고 저장 한번 해보죠. 혹시 모르니까요. 자, 그리고 보시면 예, 다음에 있는 소제목 보이죠? 나는 사이코패스다. 이거 아까 우리가 처음 소제목 이렇게 클래스 적용할 때 일괄 변화 리플레이스 올로 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후부터는 다 이렇게 적용이 돼 있다는 뜻일 거예요. 자, 내려볼까요? 잠깐만 상상해보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괄호한 글씨 여기죠. 이하 UC 어바인 캠퍼스 부분 요것도 작게 눌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괄호한 글씨 요것도 스펜에서 txts replace all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지고 한 부분들이요. 한 칸이 떨어져 있으니까 한 칸 떨어진 채로 지워줍니다. 요건 붙어 있으니까 붙은 채로 지워주고요. 그래서 잠깐 다시 확인해 보죠. 자, 쭉쭉 내려가죠. 다만 한 가지 내가 경계성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눌러진 txts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고 이 원본 책에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그래서 내 지인들의 얘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네요. 내 지인들의 얘기. 이 부분도 원래 처음에 txts로 눌러진 본문보다 약간 작은 클래스가 적용됐는데 뒤에 이 부분요. 아마 이 부분은 중간에 또 폰트를 바꿔서 이렇게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스페이스바로 이제 지워줍시다. 쭉쭉쭉 내려갑시다. 그래서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보따리를 풀어보자. 이 부분이에요. 네. 자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마지막 문장이니까 띄어쓰기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요 서식이 좀 별도로 된 것 같아요. 자, 요것도 마우스를 긁어서 컨트롤 CF 원래 본문인 요 txt bl로 바꿔줍시다. 아마 11개의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 책은 지금 10장으로 전체 10장의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각 장의 마지막 부분들은 아까 요 신명조 요 오버라이드 요 아이겐 페러 오버라이드 -1로 되어 있는 요 서식이 적용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개의 요 글자가 바뀌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리페이스 부분이에요. 조정 한번 하고 나눠주죠. 스플라이트 커서로요. 자 대략적으로 이제 스플라이트 커서로 이렇게 나눠줬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좀 약간의 좀 수정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에 우리가 했던 요 주석 부분, 요 주석을 좀 여기 안으로 좀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주석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까 제목하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좀 맞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북아메리카에서 10월 말과 뭐 이런 거요. 예, 이 부분을 잘라옵니다. 그래서 프리페이스 부분에 넣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됐으니까 본문하고 좀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hr 태그를 좀 쓸게요. hr 태그는 뭐냐면 수평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 친구는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요 주석 내용이 좀 작게는 되는데 책에서 이제 작게 미지로 이렇게 넣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스마트폰 화면에서 좀 크게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본문 정도 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txt 요 바꿀 때 클래스에다가 txt를 하고 대신 명조가 아니라 고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1번 요거는 자주색이 되고 좀 고딕 중에서 좀 굵은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1번 땡까지 요 부분을 이렇게 한번 고쳐볼 겁니다. txt ex dl 고딕이니까 굵은 고딕이니까 D1번은 숫자는 DM에다가 violent 그리고 요 점까지는 반복 중복되니까 이런 식으로 줄여줄 거예요.
그러면 요 섹션 1번으로 했으면 아마 1번으로 되어 있는 주석들이 다 적용이 될 겁니다. 10개씩 2번으로 되어 있으면 2번으로 계속 연속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아, 근데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꼭 얘한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예, 쓸데없는 요 스펜을 일단 지워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본문 다 읽고 밑에 있는 요 주석이 이제 보이겠구나 라는 게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요 1번 보는 인디안 썸머에 대한 설명을 보기 위해서 쭉 몇 페이지를 넘겨야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주석 내용하고 주석이 되는 요 부분에 A링크로 연결을 해줍니다. 예. 연결해주는 방법은 이거예요. 제가 이거 DM 바이러스 미리 했다고 했는데 일단 A링크는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인터넷 화면 봤을 때 무슨 메뉴를 누르거나 글자를 누르면 화면이 바뀌거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돼서 가죠. 그게 바로 이 A링크, A 태그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사용법은 이렇게 A를 누르고요. href 주소를 할 거고요. 주소는 외부 인터넷 주소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요 EPUB 파일 안에 있는 요 HTML 파일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 href 요 주소는 txt라는 요 폴더를 먼저 정해 놓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요 주석 내용이 있고 주석 호출할 수 있는 부분 요렇게 적어 놓는데 일단 여기부터가 아니라 이 친구를 div id f01 이렇게 합시다. 예. 요 id는 각각의 이제 구문의 이제 정체성 같은 건데요. 만약에 지금은 주석이 하나밖에 없지만 주석이 2개, 3개 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주석 내용에 F01, F02, F03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나중에 좀 아까 보여드릴 때 말했던 A 태그를 이용해서 옮겨질 수가 있어요. 자, 1번 여기죠. 이 친구를 누르면 요 주석으로 갈 수 있게 할 거예요. A, href. 대문자, 소문자에 주의하세요. 자, 텍스트 폴더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지금 요 프리페이스 HTML 그리고 샵 부분 기억나시죠? 아까 우리 주석 내용이 된 부분에 div를 감싼 다음에 F01로 했어요. 이 얘기는 텍스트 폴더에 있는 프리페이스 HTML로 가는데 거기 중에서도 id가 F01 있는 애로 옮겨져 라는 뜻이에요. 죄송해요. A로 감쌌으니까 요 서브 태그 앞 슬래시 서브 앞에 슬래시 A를 붙여줘야겠죠. 자, 그럼 요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커서 여기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죠? 실제로 책 구현됐을 때는 요 1번을 눌렀을 때 손으로 터치했을 때 요 그 주석 내용이 있는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주석으로 내용 이동했으면 다시 원래대로 읽던 대로 가야 될 거잖아요. 여기로. 그죠? 자, 그것도 마찬가지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 A 부분에다가 id A01 요거 할게요. 아까 보셨다시피 주석 내용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F01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고요. 그 주석 내용을 호출하는 이 번호도 ID A01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F0 같은 프리페이스 내에 있어도 A01 있는데 옮겨주고 이걸 눌렀을 때는 F01 있는 대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워키토키를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앞에 똑같이 href 텍스트 폴더에 프리페이스 HTML 그리고 A01
자, 이제 우리가 주석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요 부분을 누르면 다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F01 나와, A01 나와,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많은 요 같은 파일, 요 HTML 파일 안에 여러 개의 주석과 이제 주석 호출 번호가 있으면 이렇게 각각의 아이디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꼭 같은 주석이 같은 파일 안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지금 만드는 게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 건데, 만약에 주석만 따로 후주로 빼놓으면 또 다른 이름으로 요 주석 값이, 요 HTML 값이 변경이 될 수 있겠죠. 자, 요것들은 좀 꾸며줍시다. 클래스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좀 잘 눈에 안 띄죠. 그죠? 그래서 보라색, 요 책하고 똑같이 보라색, 보라색이란다. 자주색 고딕으로, 굵은 고딕으로 좀 바꿔줍시다. 이 클래스 dm 바이올렛 바뀌었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좀 선명하게 보이죠? 자, 밑에 있는 이 주석도 dm 바이올렛 예, 고 왔다 갔다. 아까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 서택으로 바꿀 때 38개라고 그랬죠. 30 몇 개인가? 예, 38개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어야 돼요. 예,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제가 아까 험난한 하루가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저장 한번 할게요. 자, 이제 요 주석도 했고, 이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요 암이라고 하나요? 요 배경색이 은은한 요 핑크색으로 좀 바이올렛 자주색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거는 디아이브를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밑에 배경을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하는 방법은 요 옅은 자주색이 되는 요 부분을 디아이브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미리 만들어 놓는데 일단 박스 바이올렛으로 할게요. 박스 형태로 된 바이올렛 밑에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이제 그 보따리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어보자는 서문 마지막 부분까지를 디아이브로 이렇게 쌍으로 감싸줍니다. 당연하지만 클래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얀색 민숭맹숭한 배경 그대로죠. CSS에서 이제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제가 제공한 거에는 예, 파란색만 넣었어요. 예. 이게 해묵은지 빨갱이 논쟁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박스 블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박스 바이올렛이 필요하죠. 만들어 봅시다. 예, 일단 복사해서 저는 쉽게 했고요. 여기다 바이올렛 패딩은 안쪽 여백이죠. 안쪽 여백은 저는 보통 DIV에다 적용할 때 0.5em 정도 많이 쓰고요. 보더 레디우스, 예, 둥근 모서리는 0.5em 정도 쓰는데 지금 이 박스 바이올렛에서는 둥근 모서리가 보일 일이 없겠죠. 지워줍니다. 중요한 건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 옅은 자주색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여기 보이시죠? 컬러 픽으로 한번 찍어 봅시다. 색깔이 FD, F2, F8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로 복사해서 적용해 줍니다. 자, 학교에서 한번 볼까요? 적용이 지금 안 됐네요. 왜 안 됐을까요? 아, 샵을 안 붙였네. 네. 자, 이제 적용됐죠? 자, 그럴듯하죠? 자, 근데 이제 또 보시면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종이책을 보시면 꼭 한 칸씩 이제 첫 번째 문장 시작할 때는 항상 구문 시작할 때 항상 이제 좀 들여쓰죠. 예. 들여쓰기 한 칸씩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 칸씩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시간 걸리니까 CSS를 이용하도록 하죠. 우리가 이용했던 크기 txt 여기를 보시면 텍스트 인덴트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텍스트 인덴트 0em으로 되는데 1em으로 한번 바꿔보죠. 어떻죠? 구문이 단락에 처음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죠. 예, 텍스트 인덴트는 들여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어요. 적당한 구문이었는데 요즘 책들을 보시면 뭐 저보다 책 많이 읽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가독성 때문에 이제 요 첫 번째 들여쓰기를 좀 더 과하게 싶다 정도로 좀 들여놓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예,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적당하게 값어서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좀 점잖은 분위기인 것 같고요. 요 정도 예, 들여쓰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서문을 만들고 했어요. 이제 저장 한번 다시 하고 어디 봅시다. 쭉 내려가서 예, 이거예요. 이제 드디어 본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코패스를 둘러싼 논란, 나의 뇌 스캔 스테이를 보고 지금 다 돼 있죠. 이미 아까 우리 요 서문에서 같이 서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하고 같은 서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변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다 먹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여기 어딘가 있을 요 제목을 위로 갖다 주고 아까 요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 주석 부분 있죠? 그것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것처럼 도대체 사이코패스가 뭘까? 지금 서식이 적용 안 된 요것들을 찾아서 일부 안 된 요것들을 찾아서 적용해 주는 거. 자, 도대체 사이코패스가 무엇일까? 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예, 그냥 본문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을 긁어서 Ctrl Shift 본문으로 바꿔줍니다. 리플레이스 올을 누르는데 주의하실 점은 지금 요 리플레이스 올을 셀렉티드 파일로 되어 있죠. 요 부분만 이제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부분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요 커서를 중심으로 여기 보시면 아래로 다운이라고 되어 있죠. 요 커서를 중심으로 이 상태에서 누르시면 요 커서를 중심으로 아래쪽에 있는 로 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요 커서가 안 되어 있는 정작 요 부분은 안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꾸실 때는 커서가 어디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한 개. 아이고, 이거밖에 없었나 봐요. 자, 사이코패스 요 부분도 아까 우리 요 책 제목 하는 것처럼 눌러주면 되겠죠? txts로. 예. 됐습니다. 지금 중간에 예, 최소와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쭉 돼 있어요. 이렇게 서태그 있으니까 나중에 예, 주석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다. 주석 연결해야겠다는 게 어느 정도 서 있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요 이제 제목을 한번 찾으러 가보죠. 예, 제목을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검색을 무엇인가를 한번 해보죠. 무엇일까? 무엇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무엇인가네요. 아, 여기 있어요. 벌써 찾았네. 1장. 아, 이거는 차례 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해보면 여기 있네. 여기 1장 사이코패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예, 우리가 1번으로 실수로 이제 했는데 이거 나중에 바꿔주면 되니까요. 요 1장에 같이 있는 요 6번까지가 아마 주석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작업하신 분은 요 본문을 먼저 얹히고 나중에 요 제목이랑 주석을 같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장, 그 1장 주석들, 2장 주석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주석을 일단 좀 냅둡시다. 왜냐하면 1장이 끝난 다음에 갖다 붙이면 되니까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자, 이 부분이에요. 1장 사이코패스는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을 컨트롤 X로 잘라서 한참이요. 그죠? 책 전체가 이 파일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가끔씩 긴 내용의 책이 1000페이지 가까운 책이 이런 식으로 파일 하나에 들어있으면 가끔씩 시길이 뻗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시기 전에 적당한 길이로 장별로 잘라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지금 이 친구들을 씌워놓는 div를 좀 지워주죠. 의미가 없으니까. 자,
자, 이제 요것들을 합칠 거예요. 1장 사이코패스는 무엇인가 이렇게 갈 거고요. 일단 제목이 될 거니까 H1으로 제목을 하죠. 1장. 나중에 목차 만들기 할 때 이 H 태그를 끌고 와서 할 테니까요. 그리고 클래스는 장 제목을 txt1, 그리고 중앙 정렬이니까 t center. BL이나 DM 뭐 이렇게 폰트를 아직 지정하지 않은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1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굵은 고딕, 그리고 사이코패스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은 명조체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좀 분리해서 좀 적용을 할 거예요. 자, 1장은 DM, 고딕 1에서 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사이코패스란 무엇인가, 이거는 좀 글씨가 크니까 클래스를 txt2 정도로 하죠. 그리고 BL, 글자 크기가 2배로 뻥튀기 되고 명조체를 적용한다. 똑같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게 똑같다고 예측이 되면 일괄 변호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당장 봤을 때는 이게 안 되니까 요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요 P하고 H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합쳐줍니다. 자, 무엇인가 이 부분 각각의.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줄가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일정과 요 각각의 구분 사이에 BR 태그로 해줍니다. 아까 BR은 안 먹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나중에 제목으로 끌고 와야 되니까 같은 HC1 태그 안에 있어야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도 되긴 할 텐데 사람이 욕심이란 끝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앞에 요 뇌의 좌우 방구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데 요거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요 제목 부분에다가 요 뇌 대신 그냥 짝대기로, 굵은 짝대기로 왼쪽 오른쪽으로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짝대기를 하려면 짝대기가 적용되는 요 H1 태그 부분을 짝대기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감싸야 되는데 div를 감싸요. 이걸 슬래시 div로. 그리고 아직 클래스를 만들지 않았지만 박스 자주색이죠. 지금 이 별색은, 이 책의 별색은 전부 다 자주색을 썼으니까요. 박스 바이올렛 라인. 아까 우리가 배경색만 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박스 바이올렛이라고 썼고요. 선이 필요할 때는 박스 바이올렛에다 라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건 나중에 저희가 작업을 할 때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하거나 나중에 다른 분이 수정을 할 때 알아보기 편하게 직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클래스 명칭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스 바이올렛, 박스 바이올렛 라인. 일단 패딩은 div에 제가 적용했으니까 일괄적으로 0.5em으로 복사해서 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보도죠. 위에 박스 블루 라인을 보시면 이거는 보도 하나라면 되는데 이럴 때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전부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왼쪽하고 오른쪽 측면으로만 이제 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드에다 레프트를 먼저 적용해서 10픽셀 정도의 굵기, 그냥 실선, 연결된 실선, 그리고 색깔은 우리가 어디갔지? 요 자주색, 이걸 그대로 선의 색상으로 쓸 겁니다. 잊지 말고 샵이요, 앞에. 자, 왼쪽만 하면 안 되고 오른쪽도 해야 되겠죠? 라이트.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 뷰에서는 이 정도의 가로 정도 굵기를, 너비를 가질 테니까 아마 실제 보면 구현할 때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좀 그럴듯하죠?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있네요. 이렇게 중복되는 구분을 차례차례 지워주고, 가라문드씨 참 문제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그죠? 이분은 이제 영문 하실 때 가라문드를 좀 주로 쓰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DSM은 시력부진 요 부분인가요? 아, 여기네요. 가라문드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걸 일일이 좀 찾아서 하는 게 당장은 좀 일괄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병태생리학.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도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주고 쭉. 네. 대부분의,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거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쭉 한번 내려가 봅시다. 각주. 예. 각주, 이 친구도 아직 안 바뀐 각주네요. 예, 이 부분도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서택으로 일괄 변환해 줍니다. 13개요. 그럼 주석이 더 있다는 얘기겠네요. 아까 변경된 것 같이. 예, 또 가로 안에 뭐 이렇게 있는 부분 지워주고. 그래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전자책 담당자는 이렇게 부분 정도를 읽으면서 읽어나가면서 바꿔줘야 되니까 알게 모르게 책을 다 독서량이 엄청 많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숫자. 완전히 진행된 명백한 사이코패스, 다시 말해 헤어의 모조지조금. 어디 부분과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부분이네요. PCL. 이 부분은 그냥 영문을 갖다 붙이기 위해서, 요 표현하기 위해서 요 폰트를 별도로 한 것 같아요. 지워주죠. 자, 이렇게 보면은 가끔 느끼는 게 종이책에 굉장히 많은 폰트를 사용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식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노력과 고민이 많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책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변경해야 되고, 그런 게 이 일인 것 같습니다. 헤어 진단표 관련해서 이 부분도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워주죠. 가로문드씨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워줍시다. 안녕히 가세요, 가로문드씨. 예. 나는 정말 사이코패스일까? 예, 충격 받았을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 연구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네 스캔 보니까 자기가 사이코패스라는 걸 느꼈을 때. 예. 착한 소년의 어린 시절. 예, 2장까지네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여기까지가 1장 부분이네요. 자, 2장하고 내용을 구분해 줘야 되니까 스프레드 커서로 나눠줍니다. 잠깐만요. 아까 지워주면서 슬리스 스펜 정리를 안 했죠? 자동 고치기로 하면 지워집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여기 부분. 자, 스프레드 커서로 나눠줍니다. 그럼 1장 부분하고 분리된 2장 부분 이제 시작되겠죠. 마찬가지로 1장하고 마찬가지로 제목 찾아서 붙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잠깐 놓쳤는데 1장에
주석 부분 데꿔야 되겠죠? 예. 됐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일장 부분이요. div가 굉장히 많이 겹쳐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일장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후주로 뭉쳐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후주로 아예 파일을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이 편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아까처럼 클래스를 정의하면 일장은 마무리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요 전체 내용을 보면서 하면 저작권에 좀 위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작업 진행한 거 보여드린 거는 요 10장까지, 1장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 책은 사실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미리 해왔어요. 중간 부분을 요 반복되는 과정을 해온 거에. 자, 포토샵도 좀 끄고요. 자, 중간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1장에서 반복했던 작업들을 이것도 다 연결하고 주석도 연결하고 해서 2장, 3장, 4장, 5장, 6장 뭐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작업이 이제 끝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제 본문 다 나누고 했으면 목차 만들어야 되겠죠. 자, 목차 만드는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Generate Table of Contents 아니면 툴에서 Table of Contents, Generate Table of Contents. 자, 요걸 누르시면 당연하겠지만 10장까지 각각의 제목에다 H1 태그를 했으니 요걸 끌고 오겠죠. 10장까지. 누르고 TOC-NCX 목차 정보가 되어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목차가 만들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메타 에디터에 소재 정보 넣어야 되겠죠. 제목은 괴물의 희년, 저자는 제스 팔란, 언어는 한국어, 뭐 그 밖에 ISBN이라든지 설명 부분 넣고 싶으시면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장 한번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EPUB 에러 체크, 밸리데이션, 이상 없다고 나오죠.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최종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까 EPUB 에러 체크가 최종이라고 했지만, 더 최종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뷰에 넣어 봐야 돼요. 최종적으로 이제 독자분들이 어떻게 보일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뷰어에 근데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EPUB의 표준이 있지만, 각 뷰어마다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우리가 BR 태그 안 먹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태그가 안 먹거나 CSS가 잘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타겟 서점이나 플랫폼 뷰어를 기준으로 제작하시리라 추천드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출판사 책들이 예스24 아니면 교보문고에서 주로 잘 팔린다. 그럼 그 회사들 뷰어에 맞춰야 되겠죠. 괜히 다른 회사의 뷰어에 맞추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학서의 이제 EPUB3 기능 때문에 2010년 저희가 입사해서 시작할 때부터 아이북스, 그러니까 애플북스로 앱에 맞춰서 했습니다. 왜 거기가 더 잘 팔려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뷰어가 저희가 원하는 뷰잉 기능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판매나 아니면 저희처럼 기능의 문제 때문에 기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뷰어를 정해서 가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책에 맞춰서 뷰어들 EPUB3를 지원하는 회사들이 만들고 있어요. 뷰어를 조정하고 있어요. 그거는 딴 게 없어요. 저희가 잘 만든다 뭐 한다 보다 저희가 좀 책이 많아요. 한 1,500권 정도 좀 넘어요. 그죠? 양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거에 좀 많이 맞춰진 건이 있었어요.
자, 근데 오늘은 좀 리디북스 앱을 한번 넣어 볼게요. 리디북스 앱은 전자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가장 좀 선호하는 앱으로 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저는 아이맥하고 아이패드를 쓰니까 에어드롭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지금 아이패드 화면 이제 돼요. 리디북스 앱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열어봅시다. 네, 잘 보이시죠? 주석을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주석이 어딨죠? 어휴. 이 보니까 글씨가 너무 빽빽해요. 그죠? 3번 이렇게. 자, 주석 누를 때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고, 글씨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것도 확인했어요. 보니까 좀 조정이 좀 약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일단, 지워줄까요? 삭제. 자, 그리고 좀 조정을 해볼게요. CSS에서. 글자를 좀 크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입법 전자책은 글자를 크게 늘릴 수 있겠는데 디폴트 자체를 좀 크게 합시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을 좀 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바디가 우리가 0.9부터 시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처럼 영어나 이제 컴퓨터 책 만들 때 이 그림하고 글자하고 이제 빽빽하게 내용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좀 텍스트 위주에 있는 책에서는 좀 글자 크게 늘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리디북스에서 공유해서 열어보죠. 여기 있네요. 이거 가끔씩 이렇게 생각 외로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놀라요. 리디북스. 아까보단 글자가 좀 커져 보이죠? 예. 다시 한번 좀 지울게요. 좀 조정할 부분이 또 있어서.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주석 부분 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좋긴 한데, 이게 독서를 하다가 좀 번거롭다 그럴까, 좀 독서에 좀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요청이 팝업 주석 같은 게 있거든요. 이펍3에서 보면은 사실 팝업 주석은 이펍3에서 지원을 하는데 팝업 주석 기능이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별도 창으로 이 주석 내용이 뜨는 기능이에요. 이게 원래 이펍3 기능만 지원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석이 있는 책은 이펍3로 만들 때 팝업 주석을 이제 거의 대부분 지원하려고 해요. 근데 요 이펍 주석을 할 때 이펍2로 돼 있는 분들은 이거 할 수가 없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리디북스하고 알라딘에서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에서 요 팝업 주석을 이제 지원하더라고요. 이펍3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 팝업 주석 만드는 것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업 주석을 먼저 만드시려면 별도 구문을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 있죠, HTML 요 선언 부분, 요 부분을 좀 변경을 좀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변경해 주냐, 이렇게요. 일괄 변환으로 할게요. 아이고, 잘못됐네요. 여기 발치도 이렇게 됐군요.
지금 위아래를 보시면 추가로 XML 구문으로 EPUB 추가 구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있어야 나중에 좀 에러가 안 생기니까 전체 요 셀렉티드 파일에서 전체 요 텍스트의 폴더의 HTML에 요 구문으로 변경을 할 겁니다. 예. 요게 좀 글씨가 좀 에러가 된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복사해올 때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하고 그냥 예.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자, 이제 그리고 요 팝업 주석이 되려면 요 구문 있죠. 여기 특별히 EPUB에서 여기 선언했던 대로 EPUB에 관련된 구문으로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주냐? 여기 이 부분에서는 EPUB 타입 노트 레퍼런스 요거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석 내용이 될 div 부분에는 EPUB 타입 풋노트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 시계상에서는 EPUB2 이제 기준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변경이 없지만 요 구문이 적용될 수 할 수 있는 니디북스 같은 경우 뷰어에서는 요게 팝업 주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나머지도 바꿔줘야 되는데 일괄 변환으로 바꿔주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요 섭 하고 섭 태그에서 A 태그로 변경되는 이 부분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될 것 같아요. 섹션 1번에서 보시면 예, 여기 이 부분이요. 섭 다음에 곧바로 A 태그가 나온 거. 이게 다 공통될 거예요. 이 섭 태그를 다가 이 A 태그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자, 중간에 A 태그 다음에 EPUB 타입 노트 레퍼런스 잠깐 띄고요. 자, 모두 바꿔주면 50개 정도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도 바꿔줘야 되겠죠. 주석들은 보면 공통적으로 div 다음에 id가 나오는 게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을 div하고 id 사이에 EPUB 타입 풋노트로 바꿔준다. 그리고 저장.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 아까 처음에 저희 이 뷰어 넣기 전에 저희가 에러 체크를 했죠.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이상이 있죠. 당연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요 그 팝업 주석 기능은 예, EPUB3 기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구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 창이 뜹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할 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주석을 이렇게 처리하기 전에 화보 주석 처리하기 전에 요 EPUB 에러 체크로 혹시 있을지 모를 다른 에러를 먼저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팝업 주석 구문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저장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잘 됐을까? 니디북스로 열어봅니다. 네, 한번 눌러볼까요? 예, 이렇게 보이시죠? 팝업 주석이 된 게. 네,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분이 약간 좀 더 편해질 수 있겠죠. 자, 근데 요 알라딘 뷰에서는 약간 좀 변경이 좀 된 것 같아요. 알라딘 뷰에서는 주석이 본 내용하고 분리되어 이제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알라딘 요 완성
주석 일부 변경된 거 있죠. 주석을 좀 분리했어요, 본체하고. 그래서 주석을 분리해서 하면은 알라딘 뷰에서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알라딘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아래 보시면 주석에 빈 걸로 되어 있죠. 알라딘 뷰에서는 이렇게 같은 요 내용으로, 같은 요 주석 내용이 같은 페이지에 HTML 안에 있으면 빈 건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근데 1번 제가 지금 이제 고친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석 내용하고 본 내용하고 분리를 하면 이렇게 분리된 내용으로 밑에 뜹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주석을 본문하고 분리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 자, 두 개의 영상을 거쳐서 이제 인디자인에서 전자책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이제 디자인이 평범해 보이더라도 전자책으로 만드는 게 이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기본적인 원리는 지금까지처럼 예전 다른 동영상도 그렇지만 HTML로 내보낸 로우 파일을 시기를 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EPUB 에러 체크가 끝났더라도 오늘 보셨다시피 최종적으로는 타겟으로 정한 뷰에 넣고 조정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하게 하나 봤죠? 팝업 주석 넣는 방법이요.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외에 이제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하고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다른 내용, 제가 이제 실무에서 적용해서 하는 디자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